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FOMC 의사록. 자, 이번 주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가운데 하나죠. 지난달 FOMC 의사록이 이제 모레 새벽,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나올 예정인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 미국 연준이 1월 달에 있었던 FOMC 당시 회의록, 이것을 흔히 의사록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마이뉴트라고 그래서 초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1월치 FOMC에 대한 회의 내용 초록 마이뉴트를 공개하는데요. 이게 미국 시간으로 21일 오후 2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2일 하루 늦은 22일 새벽 4시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FOMC가 특히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에는 강력한 비둘기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왕 비둘기님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1월 달에 가서 갑자기 또 매파로 급선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여러 가지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우 정치적이다. 내가 당선되면 쫓아내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외에도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12명이 같이 하는 건데 12명이 지난번 회의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이렇게 오락가락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통위도 의사록이라는 것을 소개는 하고 있지만 전문을 공개하고 있지도 않고 누가 어떻게 얘기했냐는 얘기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밀실깜깜이라고 볼 수 있고 FOMC 의사록에 비해서는 공개 수준이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연준 FOMC 의사록은 비교적 당시 있었던 얘기를 소상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번 의사록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해 볼 대목은요. 과연 연준위원들은, 금리 인하 결정을 직접 하는 연준위원들은 미국의 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물가는 우리는 CPI라든지 PCE 물가지수 다 지금 속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통계는 연준위원이나 우리나 똑같은데요. 문제는 특히 지금 물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슈퍼코어 CPI, 슈퍼코어 PCE, 슈퍼코어 또 PPI.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퍼코어에 대한 인식입니다. 슈퍼코어라 하면 현재 물가에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나 식품을 뺀 게 근원 물가인데요. 거기서 또 주거비까지 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슈퍼코어 물가라는 것은 서비스 물가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서비스 물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며칠 전에 나온 PPI 물가에서도 병원비가 크게 올라서 미국 물가를 다시 불안을 증폭을 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연준위원들은 서비스 물가를 어떻게 보고 있냐. 서비스 물가가 중요한 것은 통화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공급을 확대해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오로지 금리 정책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이 서비스 물가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이 슈퍼코어 CPI나 슈퍼코어 PCE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같이 한번 중점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엔비디아. 목요일 아침에는 장마감 이후에 또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최대 이벤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 실적도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뉴욕 증시 지금 이 시각에는 대통령의 날이라 해서 연휴 공휴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 주변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중요해진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고 또 최근에 뉴욕 증시 랠리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가 독점적으로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주가 오른 만큼 실적도 좋아졌을까?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면 주가 오름폭만큼 높지 않다면 주가 폭락 가능성도 있고요. 그 반대라면 주가 급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팩트셋이라는 곳 뉴욕 증시에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취합해서 평균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은 704%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뉴욕 증시 컨센서스 예상치예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주가 오른 만큼 주당 순이익도 올랐습니다. 그 이상으로 올랐죠. 네. 자, 근데 전분기 대비로 보면 현재 주당 순이익이 24% 올랐는데 현재 전분기 대비 주가는 거의 70% 80% 올랐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컨센서스대로만 나온다면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애널리스트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분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는 물론이고 바로 전분기 대비 이른바 쿼터 오브 쿼터라고 그러죠. 전분기 대비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 과연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중국에서의 판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얼트만의 그 오픈 AI가 추진하겠다는 엔비디아 독점 타파 새로운 어떤 9,300조 프로젝트에 대한 엔비디아의 시각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관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하면 주가 상승률과 또 실적 증가세를 비교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차이나런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볼까요?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 러시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좀 봤더니 전년 대비 80%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한 나라의 향후 경제 전망을 예측하고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딱 하나만 꼽으라고 그런다면 저는 단연 FDI라는 지수를 꼽고 싶습니다. 네. FDI라는 게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거 이것은 직접 투자가 아닙니다. FDI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있는 주식의 소유주만 바뀌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금융자금이에요. 그런데 FDI라는 것은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것은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공장을 직접 설치하거나 거기에 투자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함부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요. 서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한테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 효과가 가장 크다. 그래서 FDI가 잘 되는 나라는 그 나라는 미래가 있다. 반대로 FDI가 줄어드는 나라 암울하다. 이렇게 흔히 경제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지난 1년간 FDI 무려 80%나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외국인들은 중국을 더 이상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그렇게 술술 빠져나가면 결국 중국의 미래도 상당히 어렵다. 지금 중국의 춘제 소비가 좀 늘었다라고 중국 관영통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미국의 뉴욕 증시 연구소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은 관영 언론의 조작일 뿐 중국의 경기 별로 살아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이런 보고서도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FDI가 줄어든다는 거, 특히 중국에서 반간첩법이라든지 또는 그 공동부유 정책 이런 것을 강력히 펴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강하다. 거기다가 또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면서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업을 해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외국 자본들의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이것은 기회와 위기 양단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가공 수출해서 또 다른 나라에 파는 거 이것은 잘 안 될 것이고요. 대신에 중국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이런 분야는 또 기회를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런 변곡점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슬기로운 어떤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그럼 중국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진핑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들이요. 후진국에서 중진국, 개도국으로 넘어가면 초기 후진국 상태에서는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그 나라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나 중진국을 넘어가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비용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조건 하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바로 이런 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여러 가지 규제 혁파라든지 또 다른 외국 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은 인센티브는커녕 반간첩법 공포, 또 정보 통제, 외국인 기업 활동 규제, 공동 부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운동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시한 운동화가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게 2시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예, 운동화 한 벌에 무려 우리 돈으로 55만 원입니다. 네. 자, 황금 금칠을 해놓은 성조기 문양의 이 트럼프가 새겨진 운동화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로고가 아주 재밌습니다. No surrender.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자, 뭐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느냐? 마침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트럼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을 때렸거든요. 그랬죠. 벌금을 때려도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데 이제 또 하나의 메시지는 내가 벌금을 이렇게 두드려 맞았다. 운동화 좀 사주라. 라는 그런 유권자들을 위한 구애이기도 해요. 네. 2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네. 벌금 액수 다 충당하고 돈이 더 남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향후 선거에 있어서도 이런 식이라면 지금 법원에 트럼프 리스크, 법원 판결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볍게,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를 보여주는 트럼프식의 하나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뭐 이런 이벤트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좀 탁월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압도하고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기시다 퇴진. 이런 가운데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10%대로 추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각 퇴진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정가에
9개의 법칙 또는 9개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결코 총리가 견디지 못하고 내각이 붕괴된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또 정권이 교체돼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미 9개의 법칙이 경고하고 있는 마지노선 이하로 지금 기시다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하고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 등으로 해서 외교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자, 클린턴 대통령의 유명한 선거 구호처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이 경고. 지금 일본 경제 겉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국가 경제 GDP가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지 이 일본의 소득, 국민들의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세금을 더 걷겠다 등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반감을 야기하고 있는 데다가 또 국내적으로는 통일교 자금 등 뇌물수수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한국의 외교에도 또한 변화를 줄 수 있다. 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관심 갈 만한 이슈들 키워드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FOMC 의사록, 엔비디아, 차이나런, 트럼프 운동화, 그리고 기시다 퇴진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